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다시 한번 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솔트룩스에서 테크니컬 라이팅을 담당하고 있고요. 요새는 이제 프로젝트 관리 쪽도 같이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윤대호 과장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이 세미나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일방적으로 뭔가 많은 정보,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와 고객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거를 전달만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전달이 안 되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고객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필요한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그 담당하는 업무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개발이나 뭐 이런 그 기술 개발이나 연구 이쪽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혹시 계시나요? 안 계시는 것 같고, 혹시 그럼 뭐 문서 개발이나 아니면 이제 번역 관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담당하시고 있는 분? 또 안 계시네요. 네, 그럼 혹시 영업이나 마케팅 이쪽도 계시나요? 그냥 편하게 손 이렇게 들어주셔도 돼요. 제가 이제 발표를 할 때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정보를 드려야 될지 이거를 좀 생각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제 마음 편하게 그냥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손만 들어주셔도 됩니다. 그럼 혹시 죄송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지금 제가 준비한 건 그쪽인데 조금 난감하게 됐어요. 혹시 그럼 간단하게 지금 하시는 업무를 좀 들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혹시 이쪽에 계신 분부터. 네.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저희가 vend어였어요. 아, 네네네. 네네네. 예, 반갑습니다. 네. 혹시 또 이쪽부터 이제 조금씩 다시 담당 업무만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담 가지시 마시고요. 네. 저는 회사에서 제가 개발하는 네. 제품을 가지고 저희 문서를 작성하거나. 네네네. 아, 문서라면 어떤 종류 문서? 네, 매뉴얼이랑 뭐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또 같이, 그럼 앞에 분들은 같은 팀이시고요. 거기 남성분께서는.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네. 현지화 산출물, 네네네. 소프트웨어, 네네. 현지화 산출물 QA를 하고 있고요. 아, QA요? 네. QA 산출물과 다른 컨설팅, 아. 품질 개선과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거 업무 기준으로 해서 제가 준비한 거랑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조금 더 참고를 해갖고 제가 이제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중간중간 혹시 뭐 좀 어렵거나 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바로 손을 들고 물어보셔도 되고요. 끝나고 편하게 물어보셔도 되고요.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그 뇌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준비를 했어요. 혹시 여기 있는 그림 아마 인터넷에서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 이 그림은 다들 보셨죠? 제일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 어떤 걸로 보이시나요? 여자 뒷모습 그렇게 다르게 보이시는 분, 할머니. 네, 이 이미지 자체는 지금 제가 보이는 건 약간의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이는 착시 이미지들이에요. 지금 여기가 목선으로 보고 봤을 때는 이제 여자의 뒷모습이 나타나게 되고요. 지금 이 부분을 귀로 있는데 눈으로 생각하고 보시고 입이라면 한 명의 노파가 되죠. 예, 보는 관점에서 좀 달라져요. 자, 요것도 보신 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옆에 거는 뭘로 보이세요? 혹시 야한 생각하고 계신 분도 왠지 있을 것 같긴 한데 거기에 한번 빠지면 다른 건 안 보여요. 이것만 계속 보여가지고 분명히 뭔가 말하기 애매한 그림은 있는데 그거는 말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거 외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흑백을 살짝 조화를 바꿔서 생각하시면 보이실 텐데, 네, 요거는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사실 여기서는 돌고래가 있어요. 돌고래가 보시면
이 하얀색 번호 있는데 보시면 이 검정색만 보세요. 꼬리고 머리고 지느러미요. 이런 식으로 돌고래가 9마리가 있어요. 일단 이 이미지를 찾아보다 보니까 제가 들은 내용인데 사실 그 순수한 저희 초등학교 애들 같은 경우에는 돌고래밖에 안 보인대요. 예, 어른들이 볼 때 이거를 다른 이미지로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 안 가세요? 돌고래가? 아, 3번이요? 3번은 너무 작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돌고래 형체까지는 아닌데 일단 이런 이미지라는 거. 그래서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제가 문제를 드릴 거예요. 똑같은 착시 이미지인데 요거를 맞히시는 분한테는 제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뭘로 보이세요? 네? 아셨어요? 아, 지금 방금 보고 아신 거예요? 아, 차라리 그 돌고래로 문제를 낼 걸 그랬네요. 이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냈는데, 예. 지금 보시면 밑에가 물이고 이게 개구리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르게 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하면 이제 말이 되죠. 눈이 있고, 말갈기가 있고, 코가 있고. 네. 어쨌든 알고 계셨지만 그것도 운이죠. 네, 예,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뭐 이렇게 요새 뇌풀기 많이 하잖아요. 뇌도 풀고, 그리고 더 하나 말씀드린 거는 어떤 것이든지 관점을 바꿔서 보면 또 다르게 보이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제가 서비스 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매뉴얼이나 테크니컬 라이팅을 하면서 봤던 문제점. 그러니까 저는 테크니컬 라이터고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보고 문제점이나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걸 제시하는 이런 방향이에요. 그래서 사실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그런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관점을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서 같이 얘기해서 해결을 찾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콘텐츠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콘텐츠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쉽게. 사실 콘텐츠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콘텐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하면 딱 답변을 못 하시는데 네, 이거는 빨리 제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사진, 음악, 게임, 영화, 뭐 문서, 책, 그림 굉장히 많죠. 이거 외적으로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그냥 콘텐츠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또 묶어서 예를 들자면 뭐 음악, 영화, 게임 같은 걸 다 묶어서 뭐 문화 콘텐츠, 그리고 게임이나 뭐 음악 이런 게 디지털로 하면 디지털 콘텐츠. 그래서 콘텐츠라는 단어 하나에 굉장히 많은 것을 붙여가지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콘텐츠라는 걸 정확히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이제 콘텐츠라는 것을 정의를 할 때 문서 작성자, 테크니컬 라이팅 때문에 문서라고 해서 정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지금 가장 제일 많이 나오는 우리나라에서는 국립국어원. 이제 그 콘텐츠의 단어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죠.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나 그 내용물.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쳤는데요. 이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할 때 그 내용을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요거는 일본 쪽에 있는 법률인데요. 인간의 창조 활동에 의해 창출되는 것 중 교양이나 오락용에 속하는 것.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 약간 문화 콘텐츠 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법률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검색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위키백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키백과가 좋은 게 굉장히 많은 지식인들이 그때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굉장히 충실하고도 좋은 정보가 많다고 봐요. 이제 그리고 그 현재를 제일 반영한 정보가 많죠. 위키백과에는 이렇게 정의가 돼 있었어요. 콘텐츠는 각종 매체가 제공하는 정보이다. 또는 저작물, 창작물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매체든 그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정보들, 그 정보를 전공할 때 그 정보를 통틀어서 콘텐츠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네, 이렇게 많은 콘텐츠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저 콘텐츠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발표 주제에 맞게 이 문서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문서 콘텐츠라고 검색하시면 안 나옵니다. 제가 임의로 정한 거예요. 자, 문서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회사 업무를 할 때 항상 다루는 부분이죠. 뭐 보고할 때도 그렇고, 이게 아까 매뉴얼 작성하신다 그러니까 매뉴얼 만드실 때도 그렇고, 컨설팅도 컨설팅 하시면 컨설팅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요. 문서는 예전에 인쇄물, 종이에 작성하는 거에서 지금 지나서 이제 디지털 인쇄물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 업무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뺄래야 뺄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이 문서라는 거는 글이나 기호 따위로 일정한 의사나 관념 또는 사상을 나타낸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서 콘텐츠에 대해서 각각 구성별로 조금 풀어서 써봤어요. 일단 이 문서 콘텐츠라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정보 전달, 누구한테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 아니면 감성 자극, 이런 거는 소설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설득, 이런 것들이 아마 보고서 같은 게 속할 거예요. 컨설팅 보고서, 기획 보고서, 결과 보고서. 읽는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류를 보시면 일반 서적, 업무 보고서, 지침서 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고요. 구성은 단어, 문장, 숫자, 기호, 그림, 그 문서라는 콘텐츠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이 구성 부분이 되겠죠. 사실 여기에 작성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외에도 최근에는 문서에 구성 요소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타데이터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글들을. 인터넷에 올리면 걔는 그냥 글자만 올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글자 앞뒤로 어떤 숨겨진 텍스트를 주어야 돼요. 그 숨겨진 텍스트를 주었을 때 그 텍스트에 맞는 뭐 글자 크기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렇게 정의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한 메타데이터까지 문서 콘텐츠의 구성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형태는 이제 예전에 종이 이런 식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웹, 앱, 그리고 이북, 웹페이지 굉장히 많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언어는 한국어, 영어, 다국어 등 굉장히 많은 언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고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문서 콘텐츠인데요. 이러한 문서 콘텐츠도 일반적인 개발품이랑 비슷한 라이프 사이클을 가집니다. 기획하고 생성하고 그 콘텐츠를 사용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폐기하고, 아까 처음에 문서 콘텐츠를 설명드렸을 때 나왔던 부분들을 처음에 기획을 하겠죠. 이제 문서를 처음에 개발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다른 담당자분들이 뭐 종류나 어떤 식으로 어떤 언어가 필요한지 다 구성을 기획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테크니컬 라이터가 이제 그 내용을 보고 거기에 맞게끔 콘텐츠를 만들게 됩니다. 문장을 작성을 하고 그림을 넣고, 일러스트레이터는 그림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누군가에게 승인이 되고, 그거를 우리는 한 공간에 저장을 한 뒤에 나중에 사용을 하게 되겠죠. 사용을 하기 전에 워드, 인디자인, PPT 등등의 많은 요소에 편집을 하고 그거를 웹에 게시한다든지 인쇄물로 찍어낸다든지 이런 많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모든 연한이 다 됐을 때, 이 콘텐츠는 더 이상 우리에 맞지 않았을 때, 더 이상 이거는 생산되는 문장이 아닐 때, 그런 콘텐츠가 아니면 폐기를 계획에 맞춰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문서 콘텐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콘텐츠를 어떻게 관리할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됐어요. 사실 우리가 제품을 개발할 때는 항상 많은 관리가 들어가죠. 그래서 PM들이 들어가고,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마치기 위해서, 개발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 개발부터 마지막 제품 완성까지 누군가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그런 제품이나 이런 부분의 서비스에 끼어서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이러한 콘텐츠들도 별도로 생성이 돼서 누군가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누구나 쉽게 사용하고 정확한 콘텐츠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마 전부 콘텐츠를 관리를 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 봤을 때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많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밑에 이 네트워크 서버라고 정해진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내 인트라넷 같은 걸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트워크 서버는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공용 파일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공용 파일 서버 쓰시는 분? 회사 내에서. 아마 이건 다 쓰실 거예요. 예, 다 쓰시죠.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까요? 공용 파일 서버에. 문서를 콘텐츠를 만든다면? 우리가 파일 서버에는 어쨌든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일을 만들게 되죠. 워드든 인디자인이든 이런 여러 문서 파일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 저희는 그 공용 서버에 우리가 정해진 규칙을 가진 폴더 내에 그러한 것들을 차곡차곡 쌓게 되겠죠. 파일 단위로. 예를 들어서 매뉴얼을 얘기를 든다면 매뉴얼이 수정되는 버전에 따라서 계속 차곡차곡 쌓게 되겠죠. 그렇게 돼서 하나의 공통된 부분에 저장되는 이런 서버 형태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나 온라인 오피스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거는 많진 않지만 간단한 일반적인 업무에는 저희 솔투스 내부에서도 쓰고 있고요. 클라우드는 다시 아시다시피 웹에다가 이제 뭐 파일 단위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 서버와 기본적인 개념은 동일하지만 조금 다르다는 점은 이 네트워크 서버 같은 경우는 사내에서만 거의 접속이 가능하죠. 특별히 뭐 VPN이라든지 이런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하지만 이 클라우드 개념은 웹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든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좀 큰 차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많이 각광받는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오피스 개념이죠. 혹시 구글 스프레드시트 이런 거 써보셨어요? 다 뭔지는 아시죠? 예. 그걸 보시면 웹상에서 엑셀 시트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접속을 해서 동시에 작업이 가능해요. 실시간으로 저장이 되고 누가 어디서 어떻게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뭐 매뉴얼 작성을 이런 온라인 오피스로 한다 이런 건 사실 무리고 간단한 일반적인 업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이런 온라인 오피스가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이번 발표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콘텐츠 관리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솔루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는 그거를 CMS라고 부릅니다. 이제 CMS는 뒤에서 조금 더 한번 설명드릴 텐데 혹시 그 CMS 콘텐츠 관리 시스템이라는 거에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아, 들어보셨어요? 어떤 걸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솔루션 측면에서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이런 프로세스나 이런 관점에서 들어보셨나요? 아, 둘 다요? 아마 그러면은 뒤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더 초보적인 수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그런 설명을 많이 넣어가지고요. 일단 CMS라는 거는 이러한 콘텐츠, 우리가 생성하는 콘텐츠들을 좀 더 쉽게 관리하고 좀 더 정확히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우리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도와주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회사에 하나의 이런 우리 업무 환경에 이러한 솔루션, CMS 솔루션을 구축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모든 작업자들이 포함이 돼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죠.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CMS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면 사실 이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라는 거를 제가 이 다음부터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어렵게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실제로 저희 업무에 비춰서 어떤 점이 좋다라는 점을 제가 간단하게 사례와 함께 보내드릴 거라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콘텐츠 관리 시스템. 콘텐츠를 관리하는 시스템이죠.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참 상당히 어려워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설명을 할 때 이 레고를 많이 예시로 들어요. 자, 이 블럭 하나하나를 레고 그 콘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이 콘텐츠 하나하나를 다 종류별로 거기에 의미별로 분류를 해서 하나의 커다란 상자에 넣게 돼요. 그러면 이 안에 각각의 비슷한 아니면 동일한 콘텐츠들이 붙어 있겠죠.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뭘까요? 이게 하나의 커다란 박스 안에 다 들어있는 거와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거와 뭐가 좋을까요? 혹시? 네? 그쵸.
꺼내서 쓰기 쉽다.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쉽게 찾아서 쓸 수 있다. 우리가 컨텐츠를 만약에 어느 한 공간에 다 밀어놓으면 그거 하나 찾으려고 한참이 걸릴 거예요. 이거는 뭐 부품 같은 걸로 봤을 때 정확하죠. 우리는 이제 이 컨텐츠 자체도 이렇게 분류를 해보자. 누구나 쉽게 찾아서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어떠한 이런 조립도죠. 제품으로 하면은 이런 설계서가 될 거고, 이 설계서에 맞춰서 누구나가 이 똑같은 컨텐츠를 사용해서 똑같은 문서를 만들 수 있게 하자. 매뉴얼로 보자면 A라는 사람이 쓴 거랑 B라는 사람이 쓴 거랑 똑같게 만들자. 라는 관점이 굉장히 크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은 있습니다.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생성하고 보관, 관리,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얘기고요. 이렇게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서 작업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실제 시스템 구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뭔가 보기에 뭐 잔뜩 있고. 근데 다 제가 그냥 예시로 넣은 거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저작이죠. 우리가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많이 보신 MS 워드도 있지만 뭐 기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렇게 만든 콘텐츠를 다 블록화, 아까 레고 블록처럼 만들어서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넣게 돼요. 자,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거 혹시 번역이 필요할 수도 있죠. 또 번역해서 또 이 안에 다 넣게 돼요. 자, 그러면 다음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거를 똑같이 여기 인디자인, 뭐 프레임메이커, 워드 똑같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편집을 해서 출판을 하게 되죠. HTML, 입법, 뭐 PDF. 굉장히 보시기엔 심플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컨텐츠를 블럭 하나 다 단위별로 블럭화 시켜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동일한 컨텐츠를 사용해서 출판하는 거. 이게 이 데이터 관리의 핵심인 겁니다. 네, 이 CMS를 조금 더 어떤 건지, 왜 효율적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업무에 따른 콘텐츠 관리라고 이번 주제를 잡았는데, 사실 아까 그 매뉴얼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는, 조금 더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획개발 쪽이랑 영업 마케팅 쪽, 요거 부분은 담당하시는 분이 없어서 일단 이 내용을 보시고 활용하실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내용을 보신 다음에 내가 지금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괜찮다라는 것만 발견을 하시고 가셔도 지금 이 세미나의 시간이 충분히 값어치 있게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제품 서비스 기획하고 개발,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매뉴얼이나 이런 문서들을 개발을 하겠죠. 그리고 영업 마케팅 콘텐츠. 그래서 이런 제품 서비스 관련된 프로세스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너무 다른 방식까지 가게 되면 너무 콘텐츠가 방대해져서 여기에 중심으로 드릴 거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품 서비스 계획입니다. 이쪽은 조금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제 관련하시는 분이 없어서. 일단 제품 서비스 계획은 콘텐츠는 이제 기술 자료가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핸드폰을 만든다. 그럼 핸드폰의 뭐 설계 도면,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양, 여기 어떤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기초 자료들이 이제 콘텐츠가 되고요. 작업 환경은 제품 기획하고 개발한 그 시점이 될 거예요. 아니면 그걸 끝나고 난 뒤. 작업 도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이제 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봤을 때 많은 개발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건 사실 워드였어요. 그 개발자분들은 굳이 얘를 어떻게 편집을 하고 이런 것까지 신경을 많이 안 쓰시거든요. 중요한 거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보를 저 사람한테 전달을 해야 된다 라는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가장 편한 툴인 워드, 그리고 더 간단히 파워포인트 같은 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작성자는 당연히 이제 제품 기획이나 개발자들 분들이 되겠죠. 이분들이 업무를 하실 때 보면 보통 이렇게 개발이 돼요. 이 문서를 개발할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하기 완료가 되면 거기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기존 자료를 찾아보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파일 서버를 뒤지게 되겠죠. 정리가 잘 돼 있으면 모르겠지만 정리가 안 돼 있다면 그 커다란 통에서 찾듯이 기존 이 기능 기존에 있는 거 써야 되는데 탁 찾겠죠. 파일 다 폴더 뒤져가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찾았는데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게 제일 최신 버전이 맞나?
이거 분명히 작년 건데 올 초에 한번 수정했었던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최신 버전이었나 또 고민을 하게 돼요. 이 사이에 수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겠죠. 담당자한테 메일로 써가지고 이게 최신 맞냐, 뭐 어디 있냐, 저기 있냐. 그 다음에 모든 게 완료되면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가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렇게 이 순환 사이클이 몇 번이 지나게 되면 작성이 완료가 돼요. 근데 이게 물론 완성된 것을 봤을 때 이 자료죠, 기술 자료. 그러니까 그 퀄리티 수준은 단순히 정보 전달이 가능한 정도의 그 자료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제가 어떠한 CMS를 제시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제가 약간 예시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워드 화면이죠. 여기에 지금 스마트덕스라는 이제 CMS 툴이 플러그인 형태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 부가 기능처럼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자, 이게 원래 기본이 베이스되는 문서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떤 내용을 넣어야 돼요. 이 내용을 넣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컴포넌트 프로파일이라는 부분을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넣기 위해서 이제 기존에 뭔가 있었던데 라고 찾기 시작하면 아까 그 사이클이 들어가는 거죠. 자, CMS라는 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데이터베이스라는 곳 안에 모든 콘텐츠가 들어있어요. 으쌰. 예. 이렇게 보시면 그 우측에 있는 부분에 지금 검색하는 게 보이시죠? 예, 이 부분. 이게 영상 하기 좋으면 좋은데. 보시면 지금 우리가 그 컨텐츠 자체를 파일 서버에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옆에 있는 이 CMS 툴에서 검색을 하게 돼요. 지금 컴퍼니라고 검색을 했죠. 아까 블럭을 설명했듯이 그 블럭 박스에 있는 컴퍼니라는 구간을 찾은 거예요. 그 안에 컴퍼니에 대한 모든 게 있겠죠. 유사 컴퍼니들이. 그럼 거기에 있는 것들 중에 내가 쓸 거를 선택을 해서 드래그 앤 드랍 형태로 갖다 붙인 거예요. 문서를 하나 작성하는데 이 툴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더 쉽게 정보를 넣을 수가 있겠죠. 검색하고. 일일이 다른 비슷한 모델을 찾을 이유는 없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또 뭐가 추가가 될까? 과연 내가 넣은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신 버전이냐? 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CMS 툴 같은 경우는 항상 해당하는 콘텐츠에 대한 이력을 보관하게 돼요. 모든 콘텐츠를 누군가 수정을 하고 생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남겠죠. 네. 보시면 이렇게 남아요, 다. 이게 그 CMS 솔루션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 누군가가 로그인해서 권한을 받아서 작업을 진행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누가 언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왜 수정했는지 코멘트까지 이거를 보면 과연 이거의 최신 버전인지 아니면 뭔가 잘된 버전인지 잘못된 버전인지 한눈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 페이지에서 나왔었던 이 일련의 사이클들을 조금 더 간단하게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품 서비스 매뉴얼. 이제 약간 담당자분들이 계셨는데 아마 조금 더 심도 깊게 보실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매뉴얼 개발을 할 때는 제가 이제 굉장히 이 발표를 해서 축약하긴 했는데 시작부터 굉장히 많아요. 고민해야 될 것도.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제가 이 프로세스를 한 환경을 말씀을 드리면 위에를 먼저 설명드리겠네요. 일단 이 콘텐츠는 제품 서비스 관련 매뉴얼이 되겠죠. 매뉴얼이나 카탈로그 이런 것들 작성을 하게 되고 제품 기획 개발 시 함께 보통 동시에 많이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제품이 나갈 때 그 해당 매뉴얼이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작업 도구로는 워드나 인디자인 쿼 일단 매뉴얼이나 이런 카탈로그처럼 나가려면은 그 고객층 이제 일반 유저들이 봤을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디자인이 입혀져야 돼요. 그래서 다른 도구보다 워드, 인디자인, 특히 인디자인류가 많이 사용이 되는 편이고요. 작성자는 특별히 사내에 이런 전문 테크니컬 라이터가 있다면 테크니컬 라이터가 작성을 하게 되고 기타 이제 다른 조금 더 그 문서 개발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매뉴얼 담당자들이 작성을 하게 될 거예요.
작업 프로세스는 처음에 이 개발 자료, 즉 아까 전 개발팀에서 넘겨왔던 개발 자료들이겠죠. 그 개발 자료가 입수가 되면 그거를 통해서 매뉴얼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생략된 과정은 개발팀에서 봤었던 것처럼 이게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게 개발팀에서 작성한 최종 자료가 맞는지, 이러한 과정도 다 거치게 되겠죠. 제가 이 매뉴얼 개발 쪽을 조금 더 많이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전 장에서 이미 그 이력 확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매뉴얼 개발은 이 다국어 번역이랑 매뉴얼 수정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혹시 매뉴얼 담당하신다고 하셨는데 다국어로 번역을 하시죠? 혹시 몇 개국 정도 나가나요? 많이 나가면? 대략 3, 40개? 그 정도? 4, 5개 정도? 3, 40개 정도요? 네. 이게 저희가 매뉴얼 개발하면서 가장 과부하가 걸리고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특히 아까 3, 40개 말씀을 드렸는데, 매뉴얼을 어떻게든 1차적으로 개발을 했는데,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고 다국어 번역까지 3, 40개를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개발팀에서 오더니 뭐 바뀌었대요. 이거 바꿨으니까 이거 다 해서 다국어 번역도 다시 해야 된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해서 또 이제 내보내가지고 그 30개 다 해놨는데 다 하나하나 열어가지고 또 하나하나 다 다국어 수정해야 되고, 다국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 어떻게 잘 붙여졌나 또 봐야 되고, 이런 작업이 가장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매뉴얼 개발 쪽이에요. 그래서 좀 이쪽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다 완료가 되면 작성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과연 CMS라는 거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거를 제가 이제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EKR이라는 도구고요. 인디자인이랑 연동이 되는 도구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먼저 여기서 보여드릴 거는 다국어로 퍼블리싱 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실제 화면에서 보시면 이거는 좀 익숙하지 않은 화면이시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 지금 이 화면 자체가 이제 우리가 저작 환경인 거예요. 저작 환경인 거고, 여기 있는 것들이 각각의 페이지입니다. 문서를 하나를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 문서를 여러 개 언어로 파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5개 언어 정도 언어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는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뭐 인디자이너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디자이너를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걔를 파생을 이제 번역을 하겠죠. 그러면 고객사에 이제 번역 벤더에 번역을 맡기게 되면 번역사에서 그거를 다 번역을 해갖고 각각의 파일에 편집을 해갖고 저희한테 던지고 오죠. 그러면 저희는 그 5개 파일을 관리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파일이 각각 생성이 되고, 개발팀에서 뭔가 수정 사항이 올 때마다 우리 영어, 일본어 걔네들을 계속해서 버전업 시키고 버전 관리를 하고 파일 관리를 해서 넘어가야 돼요. 자, 이 과정을 한번 지켜보실게요. 일단 저희도 문서는 하나예요. 문서는 하나고 여기서 번역할 언어를 지정하는 거죠. 단 전제 조건은 아까 제가 CMS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번역된 모든 그 콘텐츠가 있는 거예요. 이 문서가 한국어라면 해당하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CMS에서는 이 문서를 이 언어로 출판하시오라고 하게 되면 이 퍼블리싱 한 번만으로 자동으로 매칭해서 그 문서들을 다 출판을 하게 돼요. 지금 여기서 문서를 설정을 했고 이제 인쇄 과정을 거쳐요. 네. 너무 제가 짧게 편집을 해가지고 아까 한 개 언어가 지나갔죠. 그리고 똑같은 언어로 똑같이 매칭이 돼서 다른 언어가 나타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점이 무엇이냐? 우리는 파일 자체를 하나만 관리를 해요. 최초 소스 하나. 우리 그 한글로 문서를 갖다 한글을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매칭되는 다국어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다국어가 수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 하나하나 열어서 하겠죠. CMS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설명을 드리면 소스가 하나가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다구가 매칭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다구가 베이스 안에 있는 개들만 수정을 해주면, 그 안에 있는 것만 찾아갖고 수정을 해주면 일일이 파일 하나하나 다 열 필요도 없고 다 복사해서 붙여넣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또 한글 문서를 열어서 그 언어별로 퍼블리싱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수정된 게 반영된 게 매칭이 돼서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파일을 찾고 그 파일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 파일마다 수정을 하는 그러한 모든 시간들이 이 한 번의 작업으로 모두 통일이 돼서 쉽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잠깐.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매뉴얼 쪽에서 이제 많이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네, 매뉴얼이나 이런 카탈로그 쪽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건데, 다채널 출판이에요. 다채널 출판이라는 거는 지금 아마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한글로 뭔가 문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걔를 인디자인으로 만들었죠. 근데 위에서 지침이 얘를 HTML로도 만들어라 라는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또 저희는 HTML을 개발하는 업체를 찾아가서 또 뭔가를 만들어야겠죠. 다 코딩을 하나씩 해야 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문장마다 태그를 씌워갖고 하겠죠. 자, 다채널 출판이라는 거는 여기서도 똑같이 이 문서 하나를 가지고 동시에 여러 개를 나오는 거예요. 아까는 동시에 여러 개 언어가 나왔죠. 이번에는 동시에 인디자인 파일이랑 HTML이 같이 나와요. 자, 이제 이게 우리 그 EKRN 시스템의 환경인데, 이런 콘텐츠를 똑같이 아까 워드에서 잠깐 보여드렸죠. 네. 여기가 이제 아까 워드에서 보셨던 검색 부분인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 하나하나가 저장된 콘텐츠. 그걸 지금 이렇게 다 가져오고 있죠. 그래서 가져와서 이렇게 매뉴얼을 만드는 순서고요. 네, 이렇게 해서 그 하나의 문서를 만들게 되면 완성되게 되고, 이것들을 이제 또 퍼블리싱을 하게 돼요. 자, 퍼블리싱을 할 때 이제 인디자인이라는 우리가 원하는 출판 도구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디자인을 선택을 해서 언어를 설정을 하고 퍼블리싱을 하게 되면 아까 봤던 화면이랑 똑같이 나타나게 돼요. 인디자인으로 그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보기에 같이 나타나죠. 그럼 이거를 HTML을 만든다면 기존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 따서 다시 HTML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CMS라는 툴을 사용하면 이 툴 안에서 이 HTML을 퍼블리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웹에서 지금 스마트폰인데 이게 웹으로 접속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콘텐츠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깊게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이게 깊게 들어가면 또 너무 깊게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DB 안에 콘텐츠를 넣기 때문에 이런 인디자인 형태든 아니면 HTML 형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 CMS 솔루션의 특징인 거죠. 네, 모델별 파생 전개. 요거는 넘어갈게요. 이거는 아까 더 대부분 유사한 내용이라서 이거 시간상 조금 넘어가겠고요. 이제 업무에 따른 콘텐츠 관리 이제 영업 마케팅 문서입니다. 이제 매뉴얼 개발 쪽이랑 사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연관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고 보통 제품 소개 자료나 리플릿 등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똑같이 제품 기획 개발 완료 시 작성하고 자료는 되게 많아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인디자인 그리고 마케팅 담당자나 아니면 영업 담당자가 사용하게 되고요. 여기도 좀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이런 제품과 관련된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자료 입수하고 이력 확인하고 반복하고 또 문서 작성하고 편집하고 수정되면 또 반복하고 똑같이 진행이 되죠. 네. 같이 이 영상은 이제 리플릿 자료를 만드는 영상이에요. 이제 보시면 아까 보셨다시피 이 화면 내에 각각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하나의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죠.
네,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그 퍼블리싱을 다채널 출판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근데 이 부분을 영어 마케팅 쪽에 이렇게 화면을 넣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흔히 리플릿은 뭐 인디자인으로 바로 가면 될 거고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저희가 모바일 환경으로 오면서 이제 태블릿이라든지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바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태블릿 안에 바로 퍼블리싱이 된다면 그걸 들고 가서 고객한테 좀 더 멋있게 이렇게 착착착 넘어가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솔루션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이 세 가지 말씀드린 것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CMS라는 게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구축한다. 이건 사실 어려워요. 저희도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사와 협의를 하지만 너무 그 시스템 자체가 크기 때문에 다 도입할 수는 없다고 저희는 많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담당하시는 업무에서 뭐 문서를 개발하는지 파생하는지 아니면 수정 업데이트가 많은지 번역이 많은지 아니면 이 포인트 이력을 확인해야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지 아니면 검색하고 재사용을 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 문서를 마지막에 단순히 그냥 워드로만 계속 뽑아내면 되는지 아니면 웹이나 앱 이런 쪽으로 같이 나가야 되는지 이러한 세 가지 형태를 고려를 해서 적합한 CMS 솔루션을 도입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전에서 두 개의 솔루션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스마트삭스라는 거하고 뒤쪽에 인디자인이랑 연계되는 EKR이라는 거하고 말 그대로 개발자분들 아까 거기에 스마트삭스가 소개됐지만 그분들이면 그거 정도면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굳이 다른 쪽까지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죠. 다른 쪽 이제 매뉴얼 개발 쪽에서는 그런 수요가 없다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CMS 솔루션을 확인하고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내었던 내용을 저희가 고객들한테 어떻게 제안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드리려고 해요. 이 CMS 시스템을 저희는 전체 업무 프로세스 기준으로 보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개발팀부터 이 마지막 문서 개발팀이 끝날 때 올 때까지 모든 게 일련의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 누구나 쉽게 검색하고 최신 이력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특히 이제 ERP 시스템이라고 이제 제품 사양이나 이런 걸 회사에 등록하는 도면 설계라든지 이런 그 스펙 부분이 있어요. 사양 부분 이러한 것들을 이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우리 CMS 솔루션과 연계를 해서 최신 버전이 업데이트되면 바로바로 적용이 되게끔 그래서 관리 담당자들이 이게 최신인지 아닌지 고민하지 않을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설계 개발팀이 만든 문서도 문서 개발팀이나 영업 마케팅팀이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드는 이렇게 전체적인 시스템을 저희는 고려를 해서 많이 제안합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고려하게 되면 담당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이제 뭐 콘텐츠 관리를 하는 메인 매니저가 있을 거고요. 그 메인 매니저 밑에서 콘텐츠 작성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테크니컬 라이터가 되겠죠. 그리고 그 테크니컬 라이터가 작성한 것들을 어떻게 보이게 인디자인 편집 같은 거 어떻게 보이게 하는 이런 스타일 관리 담당자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스타일 관리 담당자 이외에도 마지막에 최종 편집을 하고 어떻게 인쇄할지 하는 전문 편집자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나 솔루션을 관리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필요로 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시스템 자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보셨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좀 길게 됐네요. 콘텐츠는 어떠한 정보입니다. 누구한테 전달을 위한 정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정보는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기 쉬워야 되고요. 이러한 정보 콘텐츠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기획을 가지고 만들고 그거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러한 관리를 위해서 저희는 세 가지 포인트를 제시를 했어요.
주요 업무나 문서 형태 관리 포인트에 따라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CMS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콘텐츠들을 이 관리 요소별로 관리를 하고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업무 생산성, 효율성은 올라갈 것이고 그 시간과 작업 시간과 비용은 낮아질 거예요. 물론 도입까지가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특히 제품을 만들 때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요. 어떻게든 조금 더 좋은 품질을 많이 생산할 수 있지, 이런 관리점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콘텐츠 증명에서도 우리는 이제는 고려를 해야 될 때죠. 단순히 콘텐츠라고 해서 여기에 우리가 업무 시간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이 콘텐츠를 더 쉽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많이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지금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뇌풀기 했을 때처럼 관점의 전환이라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발표가 됐다면 굉장히 저는 성공한 발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발표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